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제는 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요. 지금 참고로서는 여기에 또 다른 나의 첫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책을 보고 좀 참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책 한 서너 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5-6권 정도를 지금 독파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번 예제에서 조금 느낀 점은 이게 농구 관련인데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구라는 걸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게임 룰도 잘 모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제는 그냥 저는 데이터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죠. 이게 2019년도 이렇게 도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버전이 안 맞고 한 그런 부분은 좀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제 또 작성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어떤 알고리즘 또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깊어지는, 조금씩 설명을 조금씩 더 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한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점진적으로,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다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선정할까라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요. 책에서도. 그죠? 그래서 특정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하는 알고리즘, 이해하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그 상황에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죠? 그 다양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쪽의 알고리즘을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깊이, 이해 깊이가 있어야만 적절한 그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만 있고 분류값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지도학습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니까요.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인, 예를 들면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로 유사한 데이터를 군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알고리즘을 좀 읽어드리면, K 최근적 이웃, 그죠? K 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이겠죠, 그죠? 요번 챕터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트 벡터 머신 SVC, 그죠? SVM.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 선형 회귀, 로지스트 회귀, K 평균, 주성분 분석,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I 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4학년 졸업할 때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알고리즘 적용시켜서 모델을 개발해보고 결과를 내는 그죠?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아마 저도 이 영상을 언제까지 이렇게 쭉 촬영을 하겠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결국은 가는 수렴해 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아마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은 코드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코드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결국은 어떤 개념적인 것, 이론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영상에서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코드와 같이 엮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조금씩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익숙해져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번에는 이제 KNN에 관련돼서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농구에 관련된 예제를 들면서 이제 간단한 KNN 예제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K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죠? 얘는 이제 K 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K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Nearest Neighbor라는 단어, 즉 NN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데이터 분류에 사용되는 그죠? 아주 간단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그죠? 데이터 분류에 사용되는 간단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그죠? 슈퍼바이즈드 그죠? 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 시 이제 데이터와 그죠? 함께 데이터에 대한 이제 레이블 정답이라고 그러죠. 레이블을 함께 이제 부여한다 라는 것이 지도학습이고요. 그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분류라는 단어, 그죠? 데이터 분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의 레이블 중 하나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데이터 분류, 간단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KNN을 설명한다면 그러면 지도학습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데이터 분류가 뭔지 그죠?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의 레이블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이다라는 어떤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KNN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그죠? 학습이라기보다는 이웃된 어떤 군집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데이터 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매번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좀 느립니다.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이버라는 뜻이죠. 가까이 존재하는 이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죠? 이웃이라는 단어.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현재 데이터를 특정 값으로 이제 분류.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죠? 분류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 안에서 현재 데이터로부터 가까운 자, 현재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이제 데이터 분포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데이터를 딱 놓았을 때 그 현재 데이터에서 가까운
이제 K계 나오죠. K nearest니까 K라는 단어. K계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죠? 찾아서 K계의 레이블 중 가장 많이 그죠? 분류된 현재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모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여기 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 데이터가 이쯤에 그죠? 내 데이터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었을 때 한 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죠? 만약 K가 1이면 그죠? 그러면 K가 1이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보통 뭐 K는 짝수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그 세모가 2개 나오고 동그라미가 2개 나오면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는 보통 홀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가 3이다. 그럼 이렇게 영역을 잡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지금 많잖아요. 그럼 세모는 동그라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K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늘려가면서 얘가 이제 어디에 속하는 것이 이제 정답일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K nearest neighbor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계속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복판에 그죠? 책에서 그죠? 또는 뭐 여러 얘기 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여기가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죠? 서울 한복판에서 여기는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라는 질문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까운이죠. nearest. 그죠? person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답을 얻은 쪽이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그죠? 한 명이 강북이라고 그러고 네 명이 강남이라고 대답했을 때 현재 위치가 이제 강남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K 값을 5라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라는 것은 그죠? 이 K라는 것은 이제 그 몇 개의 이웃을 살펴볼 것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N이라는 것, 그죠? NN이라는 것은 nearest neighbor는 현재 알고자 하는 데이터로부터 근접한 데이터, 그죠? 가까운 이웃이 몇 개냐, 그죠? 라는 의미로 가까운 이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죠? 3D, 그죠? 디멘전이니까. 공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쉽게 이제 거리를 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위치 데이터가 없는 그죠? 위치 데이터가 없는 어떤 예측 분류 문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벡터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벡터 공간. 그죠? 그래서 현실 공간은 평면 이동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3차원 공간입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은 우리가 이제
벡터 연산이 가능한 n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은 현실 공간을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거죠. n차 고차원이기 때문에, 그죠?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특성을 그 벡터 공간의 어떤 축으로, 그죠? 지정해서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KNN 그 KNN 알고리즘은 K, 즉 탐색할 이웃의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K는 이제 1로 설정하지 않는데 하나의 이웃으로 현재의 데이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홀수로, 그죠? 지정을 하고, K가 짝수일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과반수 이상의 이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K를 지정을 해야 과연 최적의 K가, 즉 정확도가, 그죠? 최적의 K를 찾기 위해서 보통 검정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8대 2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이죠? 검정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K를 KNN 알고리즘의 K로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짜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K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코드에서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KNN은 이중 분류뿐만 아니라 뭐 다중 분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까 뭐 강북, 강남 얘기를 했는데 뭐 강서도 있고, 그죠? 강남, 강서, 강북,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동네가 있는데 여러 개의 다중 분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KNN의 개념이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KNN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후에 이제 좀 더 깊이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코드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NBA 농구 선수들의 게임 기록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2017년도에, 그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에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 선수를 못 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최적의 배치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분석된 자료에서 이쪽에 이제 어떤 농구 선수들을 어떻게 포지션을 줄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지만 찾아보니까, 그죠? 여기서 다운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운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죠? 이게 선수들이 있고, 그죠? 포지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여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마 2PA가 그 2점 슛, 그 다음에 3점 슛, 그죠?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죠? 블락 하는 것, 그 다음에 농구공을 스틸 한다나요? 스틸 하는 것, 이런 그 수치들이 각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다운받는 걸 막 찾다가 여기에 get tables as CSV 또는 modify share table 등등 이런 다 눌러봤습니다. 그죠? get as Excel workbook 이런 식으로 다운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서 뭐 어떤 데이터인지는 다 눌러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토탈을 선택해서 사실은 이렇게 다 찾아봤고요. 그죠? 토탈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get as 워크북 이걸로 해서 이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운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 포지션이 이제 답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예측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요런 점수가 주어졌을 때 이 선수들의 포지션이 뭐가 적합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좀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찾아보니까 그죠? 플레이어는 선수 이름, 포지션은 포지션, 3P는 한 경기 평균 3점 슛, 2P는 한 경기 평균 2점 슛, TRB는 리바운드, 그죠? 리바운드 성공 횟수, 리바운드가 어떤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ST는 어시스턴트, 그죠? 스틸은 이제 스틸 횟수, 블락은 블로킹 횟수,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센터, SG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PF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죠? 지금 뭐 제가 뭐 이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할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책에서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데이터가 3P는 필요하고 2P는 그죠?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2P는 불필요하고 TRB도 필요하고 AST는 불필요하고 STL은 불필요하고 BLK는 필요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센터냐 슈팅 가드냐를 아마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 머신러닝에 적합한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요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책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문법이 어떻다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임포트 판다스 합시다. SPD.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read CSV 예, 이제 스포츠 여기에 스포츠이네요. 그죠? 요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요 파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드를 한번 출력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주피터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죠? DF 헤드만 출력하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를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헤드 5개 그죠? 헤드라는 명령어 자체가 이제 5개 정도를 출력을 하죠. 물론 여기에 n이라는 변수를 주고 몇 개까지 출력할 것인지 그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디폴트가 5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 필드 읽으면 뭐 하냐 이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포지션들이 있는데 이 많은 데이터에서 이 포지션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자, 포지션이라는 그죠? DF에 보면 여기 포지션 있죠. 그죠? 여기 아마 판다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카운트,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이제 이런 포지션의 숫자가 이런 표현법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표현법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가 113개, PG가 102개, C가 97개, SF가 93개, 뭐 이렇게 쭉 포지션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책에서 예제로 그죠? 등근은 그죠? 자기 이 책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요 파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GitHub에서 요 파일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책에서는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 책에서는 좀 깔끔해요. 이름이 잠깐만요. 자, 책에서는 지금 요에라는 파일을 못 찾, 요게 틀렸네요. 그죠? 자, 헤드하고 같이 봅시다. 자, 책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죠. 그죠? 그리고 포지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원본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센터 SG로 가야 되느냐, 슈팅 가드로 가야 되느냐, 센터로 가야 되느냐를 판별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에서 요리로 만든 거는 왜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죠? 요 전문가가 요렇게 바뀌는 어떤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 둘 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예측 학습률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예측 학습률이 꽤 높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조작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지션의 개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시본하고 매트 익스플로러 쓸 건데, 시본도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파이플로드하고 이제 PLT, 그 다음에 임포트 시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NS,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시본을 이렇게 인스톨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시본 설치를 했죠. 그죠? 설치를 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몇 개를 설치하면서 자동적으로 파이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버전, 특히 넘파이 버전이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에러가 막 뜹니다. 그러면 그 넘파이 버전을 다시 또 지우고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이 적절히 환경 설정을 같이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턱대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기존에 잘 되던 어떤 라이브러리들의 버전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 순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적절히 이제 그걸 또 고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SNS 10원을 안 써봤으면 낯설겠지만 이제 계속 보십시다. 자, SNS 이제 LM 플롯이고요. X축은 STL, 스틸이죠. STL이고, 그 다음에 Y는 2P, 그죠? 2P. 이 이름들이 이제 사용되는 그 열의 이름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는 이제 우리 위에서 읽어온 DF, 그죠? 그리고 이제 피겨에 요 true라고 해놨죠, 그죠? 라인이 이렇게 끄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캐터 KWS는 이제 점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150 정도고요. 그 다음에 hue는 이제 포지션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크에 OX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의 문법이 있다 정도만 좀 살펴보시고, 후에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PLT 타이틀에다가 STL and 2P in 2D plane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show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깔끔하게 되죠. 그죠? 데이터가 이제 요 라인이 나오는 게 이제 아마 요 추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스틸의 수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그 2구, 그러니까 2점짜리 슈스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농구 그게 아니라서,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점 슛하고 거의 어떤, 그죠? 시각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어떻게 이제 시각화를 시켜가면서 데이터를 이제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3점 슛과의 데이터 시각화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실행을 해보면 블락킹하고 3점 슛 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뭉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슈팅 가드인가요? 그죠? 슈팅 뭔가요? 슈트인가요? 하여튼 SG, 아까 SG가 뭐라고 했나요? 슈팅 가드네요. 그죠? 슈팅 가드가 3점 슛이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고 센터는 낮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책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죠? 이런 걸 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분별력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배울 점이, 그죠?
일단 여기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뭐를 없애고, 그러니까 뭐가 상관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2P라면 2점, 그 다음에 AST가 뭐였죠? 어시스턴이에요. 어시스턴트고, 그 다음에 스틸, 이거는 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이제 해도 실제로 제거가 됐는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죠? 이만큼에서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된 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모델 셀렉션에 이제 데이터를 쪼개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검정 데이터 셋하고 쪼개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어쨌든 트레인하고 뭐 테스트에서 트레인셋 스플리트 해주고, DF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는 0.2 정도 해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보면 이제 쉐이프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쉐이프도 여러분이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 쉐이프하고 이렇게 다 눈으로, 그죠?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 아마 분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0대 20으로 이렇게 잘 쪼개져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죠? 제가 임의로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죽는 이유가 두 가지의 데이터 문제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마 요것 때문에 아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헤맨다고 좀 고생을 좀 했죠. 요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그죠?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는 두 개였잖아요. 두 개였기 때문에 OX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분석이 잘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개, 100개에서 그죠? 이 정도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책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방금 본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K 레인지 맥스의 이제 K 레인지를 이제 구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한 트레인의 쉐이프의 개수 있죠. 그죠?
개수의 그 절반 정도, 절반은 넘어갈 위험은 없죠. 그래서 맥스 K 레인지 같은 것도 여러분이 출력을 해보면은 200이 뜨겠죠. 트레인이니까.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200이 뜨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포루프해서 이제 레인지 아까 3부터 시작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까지 해서 20 홀수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앞에 이런 설명이 없이,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i 값 찍어보면은 뭐 357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늘어나는 이 값을 이제 K-리스트에 집어넣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정리를 못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0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K-리스트에 이제 요게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이제 평균값들, 민 평균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트레인에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원래 데이터를 좀 바꿔가지고 봅시다. 자, 요렇게 보겠죠. 그래서 프린트 xtrain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ytrain은 당연히 포지션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포지션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찍어보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보이고, 이제 OX만 좀 사라졌을 뿐입니다. 아까 거기서,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쳤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트레인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그죠? 보이는 거죠. 자, 포지션에 대한 값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점점 필요로 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최적의 K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최적의 K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코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적의 K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고요. 이 최적의 K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검증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장 예측률이 높은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크로스벨 스코어를 사용해서 이제 찾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K-폴드라는 말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K-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얘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K개로 나눠 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 학습 데이터를, 자,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10조각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요. 한 조각을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9조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반복해 가지고 10개의 검증 결과를 10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검증 결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K가 3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K 3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이제 학습 데이터 절반 크기까지 수행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K 리스트 아까 3579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K 네이버 없네요. 자, 요거는 from scikit-learn의 네이버 에 임포트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되겠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고 이제 그 N 네이버의 수가 K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3, 5, 7, 9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분류되는 스코어 값들을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크로스 벨 스코어라는 그죠? 크로스 벨 스코어 아마 크로스 벨 스코어가 임포트가 빠졌나 보네요. 자, 넣읍시다. from scikit-learn의 이제 모델 셀렉션의 임포트에 크로스 이것도 책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 벨 스코어를 집어넣게 됩니다. 다시 보면 크로스 벨 스코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방금 들어온 KNN 들어가고 이제 이 X 트레인 값하고 Y 트레인의 밸류즈에 요 함수를 적게 됩니다. 적게 되고 보통 책에서는 뭐 10개 단위로 적혀 있거든요. 책에서는 잠깐만요. 책에서는 CV 값이 자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이 이제 accuracy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코어 값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까 스코어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밴드해서 이제 스코어즈의 민 평균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CV 테스트 스코어라는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맷 scores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에 대한 그 테스트 스코어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런 것도 그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워닝이 나오고 또 구글링을 또 많이 해봤죠. 그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값들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죠? 하는데 이런 걸 또 해결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나오는 게 그 여기에 나오는 어떤 셰프로이 값, CV10의 어떤 셰프로이 값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요거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아까 트레인 쪽에 어디 갔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from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코드를 추가시켜 봤습니다. 셔플 스플리트. 그래서 셔플 스플리트에서 테스트 사이즈가 뭐 0.2, 프레임 사이즈는 뭐 0.8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n 스플리트를 10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코드를 여기 CV 여기에다가 요거는 놔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CV에다가 셔플 스플리트를 아까 위에 적은 이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일단 이제 그런 에러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살펴봤고 데이터가 어디 갔나요? 그래서 오는 주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테스트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0.75 똑같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코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값들이 다 출력이 됐고요. 근데 이 수치들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또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상당히 참 익숙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K-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K-리스트는 아까 네이버의 수겠죠, 그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얼마가 최적화냐의 문제입니다. 라벨, the number of K, 그 다음에 Y 라벨, 그러니까 뭐 accuracy가 어떻게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쇼를 해봅니다. 자, 요거 잘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accuracy가 이 숫자가 얼마일 때가 제일 높다라는 게 나와요. 그죠? 넘버가 커질수록 이렇게 좀 낮아지죠. accuracy가.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의 K를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죠? 이제 그다음 뭐겠어요? 이제 최적의 옵티멀 K를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옵티멀 K를 이제 K 리스트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의 인덱스에서 맥스 값,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에 대한 맥스 값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프린트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되겠죠. 자, print the best number of k str optimal k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그죠? 옵티말 K를 찾으니까 13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고, 기존에 있는 원래대로 코드를 바꿔가지고, 이런 영향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를 살펴보면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실행할 때마다 약간씩 코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10이 나왔네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최적의 K가 그때그때 좀 바뀐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최적의 K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죠? 자, 실제로 우리 이제 트레인 값들을 한 번 더 끄집어내고요. 위에 정의가 됐지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KNN의, 그죠? X트레인과 Y트레인 값들을 핏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값에 대해서 이제, 그죠? 테스트 값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볼 겁니다. 그죠? 얼마나 예측률이 있는지. 그죠? 그 프리딕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에큐러시 스코어가 또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임포트를 또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큐러시를 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거는 버리는 데이터라고 그랬고, 요게 이제 선택된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꽤 높게, 여기서, 그죠? 꽤 높게 나오네, 이번에는. 그죠? 최적이 3이고, 8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치를 그렇게 한다라는 소리겠죠.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면은, 자, 이번에는 조금 K가 또 바뀌겠네요. 그죠? 약 80% 정도. 11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엉터리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엉터리라기보다는 지금 책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선 최적이 21이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확실히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 코딩에 맞지 않으면은, 그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어떤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죠? K가 9, 그죠? 그래도 23%밖에 안 나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패리전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그죠? 자, 요거는 원래 데이터로 일단 돌려가지고 합시다. 자, 원래 데이터로 돌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갈까요? 하고 원래 데이터에서 여기 보면, 자, 프리딕션, 자, 예측한 거랑 실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컴패리전을 해보면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쯤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15가 이제 최적의 K고, 자 C를 C로 했고 SG, SG 다 예측했죠. 근데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교가 한 것과 그다음에 예측한 것과 정답과 이제 비교한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예제를 통해서 최적의 그 KNN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었고,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것도 어떤 건지 이제 코딩을 통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자기 것으로 되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손 따라 코딩하면서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KNN의 이그젬플로 하나의 사례로 든 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참 그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어떤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나름 이제 코드 맞도록 수정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죠? 책대로 하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IT 쪽 내용은 계속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또 계속 이런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